네, 오늘 일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브리핑 듣고 왔고요.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또 만기 소화하고 있는 이벤트 목요일의 오후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커지는데 좋은 방향이죠. 코스피도 고점 더 높여가고요. 코스닥도 900선 과연 다시 한번 이틀 만에 종가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프로들은 오늘 목요일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잘 실려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가 다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금 10조가 채 안 되는, 9조가 채 안 되는 거래 대금 실려 있고요. 거래소는 7조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 이사님, 간밤의 CPI 어떻게 보셨어요? 유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물가에 영향 줄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원 물가가 안 흔들려서인가? 금리는 왜 빠졌으며 이를 또 환호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CPI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시장 예상치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헤드라인은 살짝 상회했잖아요. 그쵸, 0.1% 정도. 근데 그 시장 예상치는 한 3.6% 정도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갔다 보는 게 일단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CPI 전망치야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단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가 좀 중요한데 최근에 어쨌든 CPI가 어쨌든 상승한 이유는 일단 유가 영향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측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동결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오늘 기대감들이 IT,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11월, 겁니다. 12월 중에도 동결로 갈 거다? 아니요, 그건 아직 몰라요. 아, 그건 좀 더 보자. 이게 좀 어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파월도 지금 모른다라고 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파월도 모른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보다 이전 그 의장인 옐런 연준 의장이 더 이제 정책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 이사님의 소신 발언이시죠. 네, 적극적으로 제 소신 발언입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옐런은 이게 자기 고집에 될까요, 아집에 될까요? 이런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따라오게 만들었었거든요. 우리 동결할 거다, 인하할 거다, 인하할 거를 그거를 10km 계속 주게 되면서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파월은 자꾸 휘둘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계속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파월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파월도 애매한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통결할 수 있다.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본인이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어떤 주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이게 동결을 한다는 거야, 인상을 한다는 그걸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10월달 같은 경우 인상이 좀 높다라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단기채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장도 지금 어느 쪽으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지금 포지션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한쪽에서 일부 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보고 9월 달은 어쨌든 동결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은 아마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선은 9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1월 쪽으로 시선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9월 달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파월이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공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유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국채금리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패드워치 같은 이런 시장 전망치가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반등도 어찌 보면 안도성이기 때문에 단기에 끝이 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의견 바로 받아서 송 과장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안도 랠리, 이제는 그래도 성장주 좀 안도하고 계속 가도 될 거야에 베팅하는 움직임 길어질까요? 아니면 정 팀장님, 정 이사님 말씀대로 반짝 상승에 그칠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세 상승 뭐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제 채권 금리가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유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2년물 금리가 5%대 거의 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한 10bp라든지 뭐 15bp 이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게 될 테니까 오늘 이 상황만 놓고 봐서 정말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원래 사실 만기가 아니었으면 만약 이런 선물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상방 베팅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오늘은 만기일이고 사실상 만기를 이제 앞두고 그에 따른 롤오버라든지 아니면은 물량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순한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상방을 바라본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이 시장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선물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날 그리고 기조적으로 들어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의 방향성과 정방향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소 또 밋밋해지거나 이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자금 회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테마 섹터를 돌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계속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현금 비중은 꼭 있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이걸 매도하고 이걸 매수를 할 때까지 두 번의 투자 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한번 보자마자 들어갈 수 있게 현금의 비중도 일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결정을 위해서는 현금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검증은 계속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유가도 계속 봐야 하고 9월 FOMC 프리뷰에 있어서 유가에 대한 파월의 의견 반드시 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 CPI가 하방은 그래도 지켜줬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범주 안에서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짧은 순환매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정 이사님, 네. 초전도체 관련주 덕성, 신성 네네. 델타테크 오전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이 쏠렸던 로봇주가 이젠 빠지나 봐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네요. 지금 오후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요. 뉴로메카 10% 가깝게 올라갑니다. 북미 국제가공 용접 전시회 뭐 이렇게 모멘텀 봐야 돼요. 여기 참가했다고 하는데 네. SBB테크 두산 다시 다 올라오거든요. 네네. 나흘 만에 오늘 반등 의미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특징이 짧은 순환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주도 세태가 다르니까 하루에 오전 오후도 또 다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종목 선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 이제 길게 가는 테마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포함한 바이오 제약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더 보태게 된다라면은 엔터 정도 좀 길게 볼 만한 테마를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는 말씀 안 드려도 항상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꾸준히 가져갈 만한 테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로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항상 말씀이지만 로봇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10월달 이벤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주가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8월 달에 이 코로나 얘기 나오게 되면 진단 키트 잠시 반짝했었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또 좀 이따가 맥신이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충분히 시세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초전도체 쪽으로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발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요. 네네. 바이오, 로봇, 엔터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쪽 다 테마. 맞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테마가 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자금 그러니까 움직이는 쪽. 업종 섹터를 제외하고 네. 테마만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OLED 쪽 볼게요. 주요 섹터 안에서 오늘 다 같이 들썩였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좋았었지만 OLED가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 야스가 오전에 굉장히 강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고점 높여가는 움직임까지 장비 쪽까지 움직였어요. 애플의 아이패드 물량,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수연 앵커가 전해줬지만 아이폰 물량 관련해서 좀 우리가 수혜를 많이 봤다라는 해석들 나오는 것 같던데 이게 이렇게까지 좋은 재료가 되는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복합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OLED 섹터 자체가 워낙 바닥에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충분히 오늘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뭐 복합 모멘텀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처음에 시작은 저는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기관들의 이례적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뭐 이례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어요. 한 30만 주 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와서 이게 왜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었는데 장 마감을 하고 나서 단독 기사였기는 했지만 애플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일부 해준다. 뭐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장비 업체인 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하신 아이패드 관련돼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사실상 OLED 쪽에서는 올해 초부터 나왔던 떡밥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회수가 되기 시작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애플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화웨이 관련돼서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좀 과도하다라는 월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발 매수도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OLED 쪽이 워낙 이제 많은 부분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이제 첫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 정도로서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시장 이전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 못 움직였던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였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도 좋기는 한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으로서도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재료였다. 특히 오늘 발표된 ICT 8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모바일향 OLED 수출 확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 이사님, 지금 LG 디스플레이 사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사도 됩니까?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제가 너무 답정너였나요? 네,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어가지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매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2분기 때 영업 손실이 8조 8천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하이스트 그 반도체처럼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조금 바닥에 대한 확신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호재는 되게 많습니다. 애플향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15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들어간 TV 패널도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용 패널 같은 경우는 수주가 지금 7조 원인가요?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LG전자도 수주가 상당히 많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이 없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수주도 많고 소형 OLED, 대형 OLED 이런 이슈 상당히 많지만 어쨌든 주가는 지금 현재 빌빌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어떤 타개할 만한 어떤 그 반전 포인트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좋은 게 있지만은 어떤 걸 콕 집어가지고 이게 좋아서 LG 디스플레이 올려야 된다. 이게 부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굳이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3분기 때 적자라도 축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것처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섣불리 미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따라잡아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뭐 상반기 때 조선주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뭐 승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좋긴 하지만은 이슈가 좋은 이슈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볼 게 많네요. 3분기 적자 줄어드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자. 정 이사님 그럼 반도체 하나만 네. 더 질문 드리고 네네. 다음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게요.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 게다가 네.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최근 네, 특히 이번 많죠. 주 들어서 좀 명확하게 네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급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 화웨이 폰에서 나온 하이닉스 이 악재 뉴스는 그때가 기회였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 이사님 지금 하이닉스 계속 잘 가는 흐름 올라타도 괜찮은가요? 요거는 오늘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네. 6월 5일인가요? 이때부터 보게 되면 12만 원대에서 쭉 이렇게 주가가 누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요것도 이런 상황이 좀 타게 되는데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장 이슈 때문에 계속 짓눌려 있어요.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종목, 업종, 시장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업종까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 주가 가기 때문에 요것도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이닉스를 산다라면은 11월 달 전후에서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매수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네.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 조금 반등의 시기를 좁혀서 들어간다 이러면은 11월 달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금리나 유가 이런 네네. 매크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네, 결국 12월 달 FOMC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2만 9천 원 직고점을 뚫느냐 여부는 매크로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자, 바이오, 엑세스바이오가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어제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패치형 심전독의 FDA 승인 그렇게까지 환호할 일인가? 근데 오늘은 왜 전날 고점을 못 넘어섰나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세요. 그 뉴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네. 파괴력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 이 회사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가능성이 점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열린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적인 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 강한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좀 많이 없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매출에 대한 확장 혹은 회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 후자 쪽에 이 기대감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일부 반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사실상 회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더욱더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고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자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에서도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내가 조금 더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차라리 5일선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부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온 게 지금 보게 되면은 9월 12일 날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종가가 한 1,400원 정도의 부근이거든요. 거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테니까 거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매수를 하고 이제 한번 지켜보게 되는 대신 언제든지 내가 손절이 가능하신 분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한 대응이 자신 있는 분만. 참 요즘 종목 대응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마무리하면서 관심주 듣고 정리할게요. 정 이사님, 오늘장은 이런 종목을 봐야지 앞으로 어떤 힌트를 주실 건지 궁금해요. 바이오예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저 비만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네.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일동제약.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인데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이제 이거 후발주자로 관심은 네.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셨었어요. 이전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비만을 워낙 좋게 보신 건 알고 있었고. 네. 두 분이서 그때 얘기도 잘 나누시고
그래서 포인트와 함께 전략 예, 위주로 들을게요. 뭐 포인트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비만 치료제 이슈가 당뇨 저는 비만.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다 좀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동적 위치도 괜찮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일단 R&D 조직 분할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네. 이건 잘하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일동작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게 돼서 개발 비용이 1,2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 허가 신청 단계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분할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경우 국내 임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앞으로 비만 치료에 관련돼 가지고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25,500원에서 21,5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종가에 조금 올라가는 부분 좀 감안하시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 초반대에서 차분한 대응 가능하고요. 25,500원까지 갑니다. 1라일릴리가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일동제약의 흐름 같이 보시고요. 송 과장님은요?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도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섹터가 좀 달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가면역 질환 관련 치료제를 이제 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포인트를 보게 되는 거는 이번 임상 결과가 9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전 물질을 임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임상이 사실상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네. 한올 바이오파마가 많은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전임상을 성공을 하고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잘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올 바이오파마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발표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단독 투여에 대한 부분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회 투여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번 9월 달에만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 11월에 넘어가서도 충분히 다음 스케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네. 기간의 매수에 이 힘입어서 상승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즘 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그 변동성을 감내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31,6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2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자리 달라지면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두 프로의 관심주였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